김명자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다시 들었다 놓았다. 세 번째 들었을 때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아, 엄마야.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다. 무슨 일이냐고,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한다고. 명자 씨는 가슴이 먹먹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말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진짜 바쁘다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다. 뚝! 전화가 끊겼다. 명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수진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던 날.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엄마,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명자 씨가 물었다. 수진이 말했다. 아빠 보험금 받은 거 있지? 명자 씨는 멈칫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보험금 3천만 원. 그 돈을 꼭꼭 숨겨두고 있었다. 노후를 위해. 명자 씨가 왜냐고 물었다. 수진이 급하다며 말을 이었다. 집 전세금 올려달래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다. 남편 보너스 나오면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명자 씨는 망설였다. 수진의 얼굴은 다급했다. 엄마 제발 전세금 못 올려줘서 쫓겨나면 애들은 어떡하냐고 수진이 말했다. 명자 씨는 결국 알았다고 대답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은 돈 1,000만 원. 이제 정말 얼마 없었다. 수진에게 돈을 건넸다. 수진이 고맙다며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했다. 돈을 받자마자 떠났다. 그 후로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수진이는 연락이 없었다. 명자 씨는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카톡을 보냈다. 수진아, 엄마야. 괜찮은 거니? 읽음 표시만 지워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명자 씨는 불안했다. 돈 때문에 전화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더 이상 연락하지 못했다. 돈을 가지고 간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명자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수진을 봤다. 수진은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카트에 담긴 물건들이 보였다. 과일, 고기, 과자, 술, 킹크랩 등등. 비싼 것들이었다. 명자 씨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진아.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어떻게 지내냐고 명자 씨가 물었다. 잘 지내고 있어. 하고 수진이 짧게 대답했다.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명자 씨가 말하자 수진은 바빠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명자 씨는 수진의 카트에 담겨 있는 비싼 물건들을 다시 바라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돈은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냐고 수진이 말했다. 명자 씨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바쁘다며 카트를 밀고 가버렸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딸이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였다. 급하다고 했는데 비싼 물건을 사고 있었다. 한 달 안에 갚는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었다. 명자 씨는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그날 밤 명자 씨는 결심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왜냐고 수진이 물었다. 명자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수진은 빨리 말하라고 드라마 보는 중이라고 했다. 명자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었다. 돈 언제 갚을 거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지금 돈 얘기를 하는 거냐고. 수진아, 너가 한 달 안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했잖아. 명자 씨가 말했다.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자기도 지금 힘들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도 관리해야 하는데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많이 안 들지 않냐고. 명자 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수진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했다. 명자 씨는 목이 메었다. 그 돈은 엄마가 아껴온 노후 자금이었다고 말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딸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엄마 아니냐고.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와주는 거랑 속이는 건 다르잖아. 수진이 소리쳤다. 속여? 내가 엄마를 언제 속였어? 명자 씨가 말했다. 급하다고 했는데 마트에서 비싼 거 사는 걸 봤어. 수진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말했다. 명자 씨는 우연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 돈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말했다. 명자 씨는 숨이 막혔다. 아까운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 수진이 반박했다. 거짓말?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전세금은 진짜로 올려줘야 해. 명자 씨가 그럼 왜 비싼 물건들을 많이 사냐고 물었다.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건 애들 먹이려고 산 거라고. 손주들한테 먹는 것도 못 사주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명자 씨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나 엄마 때문에 지쳤어. 맨날 전화하고 맨날 확인하고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명자 씨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며. 명자 씨에게 나한테 그만 매달리라고 말했다. 명자 씨는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가 언제 너한테 매달렸냐고 물었다. 수진이 대답했다. 맨날 전화하고 맨날 보고 싶다고 하잖아. 나도 힘들어. 솔직히 부담스러워. 엄마 혼자 사니까 외롭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명자 씨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진이 말을 끝맺었다. 엄마 미안한데 이제 전화 끊을게. 애들 재워야 해. 뚝. 전화가 끊겼다. 명자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무너졌다. 명자 씨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 물만 마셨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다. 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숨 막혀. 부담스러워. 내 책임은 아니잖아. 명자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짐이었다는 걸. 사랑이 아니라 짐. 명자 씨는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명자 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명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수진이 서 있었다. 왜 전화 안 받아? 걱정했잖아. 수진이 말했다. 명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물었다.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명자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괜찮아. 수진이 물었다. 얼굴이 왜 반쪽이야? 밥은 먹었어? 명자 씨는 짧게 대답했다.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수진은 부엌을 둘러봤다. 싱크대는 비어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그대로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밥 안 먹었구나. 명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은 명자 씨 옆에 앉으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냐, 생각해보니 수진이 너 말이 맞아. 수진이 당황하며 엄마하며 불렀다. 명자 씨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구나. 미안하다. 수진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했다. 명자 씨는 계속 말했다. 아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수진이 너 말이 맞아.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줬어. 외로워서 너에게 너무 의지했어.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기도 힘들었다고. 회사 일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낸 거라고. 명자 씨가 말했다. 알아. 엄마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야. 수진이 엄마를 불렀다. 엄마. 명자 씨가 말을 이었다. 엄마는 괜찮아. 앞으로는 전화 안 할게. 수진이 너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명자 씨가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 너도 너 인생을 살아야지. 명자 씨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봐. 애들이 기다리겠다. 수진은 울먹이며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돌아보며 말했다. 돈은 꼭 갚을 거야.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천히 줘. 수진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 후로 한 달, 수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명자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명자 씨는 혼자 살았다.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느 날, 명자 씨는 병원에 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이라고. 많이 힘드셨어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다. 약은 매일 드시고 음식은 짜게 드시면 안 돼요.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다.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명자 씨는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 후, 명자 씨는 쓰러졌다. 혼자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다. 옆집 박씨 할머니가 놀러 왔다가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가려고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집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를 불렀던 것이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김명자 씨, 정신 드세요? 보호자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명자 씨는 수진의 번호를 말했다. 1시간 후, 수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수진의 얼굴은 새하였다. 왜 쓰러졌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협심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둘만 남았다. 수진은 명자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지 왜 말을 하지 않았냐 하며 속상해했다. 딸 수진이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다. 명자 씨는 딸 수진이가 잡은 손을 빼려 하며 말했다. 괜찮아.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 명자 씨가 말했다. 조용히 좀 해줘. 하며 한숨을 쉬었다. 명자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짐이 돼서.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는 짐이 아니야. 명자 씨가 말했다. 수진이 너가 그랬잖아. 부담스럽다고, 숨 막힌다고. 수진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명자 씨가 말했다. 괜찮아. 수진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괜찮지 않아.
수지는 명자 씨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어 하고 수진이 울며 명자 씨를 안았다. 명자 씨는 딸의 품에서 울며 이야기했다. 엄마도 미안해. 너한테 너무 의지했어. 수진이 말했다. 아냐, 엄마 의지해도 돼. 나는 엄마 딸이잖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다. 명자 씨는 일주일 동안 입원했다. 수지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이들도 데리고 왔다. 손주들이 말했다. 할머니 아프지 마. 명자 씨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다. 괜찮아. 할머니 금방 나을 거야. 수지는 명자 씨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줬다. 엄마 비싼 사과 먹어봐 하며 수진이가 멋쩍은 듯 웃었다. 명자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명자 씨가 말했다. 괜찮아, 괜찮아. 수지는 사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내 이야기 좀 들어봐줘.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잊고 살았어. 명자 씨가 말했다.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수진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면서 나를 대학 보낸 거 알아. 손이 다트고 허리 아프면서도 참아가며 일했잖아. 명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수진이 말했다. 당연하지 않아. 나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은 울었다. 돈도 미안해. 내가 거짓말을 보태서 말했어. 전세금은 진짜였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쓰려고 필요한 것보다 더 빌렸어. 명자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 이해해. 수진이 말했다.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나 정말 나쁜 딸이야. 명자 씨가 말했다. 아니야, 수진이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수진은 명자 씨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더 잘할게, 엄마. 더 자주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명자 씨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도 너 인생을 살아야지. 수진이 말했다. 엄마도 내 인생이야. 엄마 없이는 내 인생도 없어. 명자 씨는 퇴원했다. 수진이 집까지 데려다 줬다. 냉장고에 반찬 채워놨으니 매일 챙겨 먹으라고 수진이 말했다. 명자 씨가 알았다고 했다. 약도 꼭 먹어야 해. 명자 씨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일주일에 2번씩 올게. 명자 씨는 놀라며 말했다.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자주 올 수 있어? 수진이 대답했다. 괜찮아. 회사 일을 조금 줄였어. 아이들은 남편이 봐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명자 씨가 수진아라고 불렀다. 수진이 말을 이었다. 나 지금부터라도 잘하고 싶어. 엄마 딸로서. 명자 씨는 눈물이 났다. 고맙다고. 수진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고마운 건 자기라고. 사랑한다고. 명자 씨도 말했다. 나도 사랑한다고. 그 후로 수진은 약속을 지켰다. 일주일에 2번 명자 씨를 찾아왔다. 때로는 음식을 해주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했다. 명자 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다. 어느 날 수진이 봉투를 건넸다. 이거 뭐야? 명자 씨가 뭐냐고 물었다. 엄마가 빌려준 돈이야. 수진이 대답했다. 명자 씨는 봉투를 열어봤다.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명자 씨가 수진아라고 불렀다. 수진이 말했다. 미안해, 엄마. 너무 늦었지. 명자 씨가 말했다. 괜찮아. 너가 잘 쓰면 돼. 수진이 말했다. 아니야.
엄마도 돈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수지는 명자 씨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고. 명자 씨는 딸을 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딸. 내가 이렇게 돌아와줘서. 수진이 말했다. 기다려줘서. 고마운 건 나야, 엄마.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명자 씨와 수지는 공원을 산책했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벚꽃이 만개했다. 아이들은 꽃잎을 주우며 뛰어다녔다. 할머니 예뻐요. 명자 씨가 대답했다. 그래, 예쁘다. 수진이 명자 씨 옆에 서서 물었다. 엄마 행복하지?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수진이 말했다. 엄마 나도 행복해. 엄마랑 이렇게 있을 수 있어서. 명자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진아, 그때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수진이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명자 씨가 말했다. 둘 다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는 엄마를 더 이해할게. 엄마 마음 알겠어. 명자 씨가 말했다. 엄마도 수진이 마음 더 이해할게. 두 사람은 웃었다. 아이들이 뛰어왔다. 엄마 할머니 사진 찍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같이 찍어, 엄마. 명자 씨와 수진과 아이들이 함께 섰다. 벚꽃 아래에서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다. 명자 씨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은 떠났다. 내일 또 오겠다고 수진이 말했다. 명자 씨가 물었다. 내일? 오늘 왔는데. 수진이 대답했다. 상관없어, 엄마. 보고 싶으면 무조건 올게.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무조건 와. 수진은 아이들과 함께 나갔다. 명자 씨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문을 닫고 돌아섰을 때 명자 씨는 집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예전처럼 텅 비지 않았다. 딸의 웃음소리가, 손주들의 발소리가, 사랑이 남아 있었다. 명자 씨는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을 봤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가족. 명자 씨는 휴대폰을 꼭 안고 눈을 감았다.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다. 사랑한다고 속으로 계속 말했다.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살아서 이 순간을 맞이한 자신에게. 밤이 깊었다. 명자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명자 씨는 생각했다. 힘든 시간이었다. 딸과 싸우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했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더 가까워졌다. 명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다. 딸도 엄마도. 우리는 괜찮다. 명자 씨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밤이었다. 행복한 밤이었다. 내일도 딸이 올 것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울 것이다. 명자 씨는 그 생각에 잠이 들었다. 따뜻한 꿈을 꾸며.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햇살에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두 사람분, 딸이 아침 일찍 온다고 했으니까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차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명자 씨는 달려가 문을 열었다. 수진이 웃으며 서 있었다. 아침 먹으러 왔다고. 명자 씨가 말했다. 어서 와.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함께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행복했다. 명자 씨는 딸의 얼굴을 봤다. 사랑스러웠다. 명자 씨가 말했다.
수진아. 수진이 응? 하고 대답했다. 명자 씨가 말했다. 사랑해.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엄마.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수진이 씻고 명자 씨가 닦았다. 예전처럼, 수진이 어렸을 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수진이 말했다. 오늘 오후에 또 오겠다고. 저녁 같이 먹자고. 명자 씨가 물었다. 뭐 해줄까? 수진이 대답했다. 엄마 멸치국, 그거 먹고 싶다고. 명자 씨가 알았다고 했다. 수진은 명자 씨를 안으며 말했다. 행복하다고. 명자 씨도 딸을 안으며 말했다. 나도. 수진은 나갔다. 명자 씨는 창가에 서서 딸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딸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명자 씨도 손을 흔들었다. 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명자 씨는 부엌으로 돌아갔다. 저녁 준비를 생각하며 딸이 좋아하는 멸치국을 마음을 담아서 명자 씨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다. 행복한 노래였다. 명자 씨는 웃었다. 진심으로. 이제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 엄마와 딸.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괜찮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